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많이 진단받는 이 질환, 오늘의 주제 고지혈증입니다.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오늘의 건강주치 내과 전문의 이성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네네. 요즘 그래서 내과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고지혈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나쁜 징조가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가 해마다 9.7%, 약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의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고지혈증을 다른 말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말이죠?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지혈증 하부 항목에 이제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고 고지혈증 좀 더 바깥의 원으로 이상지질 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 혈증이란 혈중의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를 말하거나 반대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의 용어가 있는데 이 이상지질 혈증은 이 셋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질환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고지혈증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질이 증가된 상태를 말하고요. 이제 하부 항목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콜레스테롤이, 고중성지방 혈증은 중성지방이 높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이 고지혈증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걸까요? LDL, HDL 검진 용어도 사실 너무 생소해서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고지혈증 얘기하면 네 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이제 검사실에서 보통 진료실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총 콜레스테롤,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요즘 또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단어가 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다음에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요 네 가지 항목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HDL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검사실에서 체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하고 이제 체열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2번 이상의 측정에서 한 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고지혈증 혹은 이상지질 혈증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예. 그 보시면 이제 정상 수치가 있고 이제 높은 수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이제 200 이하. 이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보통 이제 정상 수치를 최소 13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제 진단상의 어떤 그런 측정된 기준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150 이하가 정상이 되겠고 이 HDL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높은 게 좋기 때문에 높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60 이상인 경우가 적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있잖아요. 네네. 둘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예.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데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이 높아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HDL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다라고 불리는데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은 경우는 반대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성지방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아닌 한 지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이제 혈관의 보호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제 높을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60 이상인 경우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동맥경화 위험도를 감소시켜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도를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고, 특히 수치가 낮을 경우 이제 40인 이하인 경우는 이 콜레스테롤의 보호인자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동맥경화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LDL, HDL, 중성지방 TG라고 또 부르죠. 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제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는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중성지방의 경우도 수치가 높은 경우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500 이상으로 많이 높은 경우는 췌장염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험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비만, 그다음에 술, 당뇨병, 이제 운동 부족 등이 이제 원인인데 이런 상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되면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 또는 이제 일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 내 특정 지질이 증가해서 고지혈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내가 고지혈증이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침묵의 질환인 당뇨병처럼 네. 이제 고지혈증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지혈증이 지속돼서 합병증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나 눈꺼풀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여 황색종이나 황색 판종이 발생 가능하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는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의 경우도 높은 경우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더 심한 경우는 췌장염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고지혈증이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죽상동맥 경화증이라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죽상동맥 경화증이라는 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그 그림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혈관 안에 이제 노란색의 덩어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죽상동맥 경화증에서 나타나는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 이제 죽상판이나 혹은 이제 덩어리라 그래서 죽종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죽상동맥 경화증의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상동맥 경화증이란 혈관의 퇴행성 변화로 말미암아 혈관벽의 탄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요. 그다음에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면서 죽종이나 죽상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형성되는 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이런 죽종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리고 일단 한번 생기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내막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파열이 일어나는 순간 피에 이제 응고가 일어나면서 혈전이 발생하고 되는데 그러면서 혈관이 더 좁아져서 이런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제 뇌졸중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 정도 이상 되면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요 심장 질환이나 이제 당뇨 같은 특정 질환에 있어서 이제 목표치를 좀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보시면 저위험군이나 중등도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는 이 우리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치료의 목표 수치가 되겠는데요. 이걸 한 130 이하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이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잡고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이제 기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경동맥 협착증이 있거나 이제 복부 대동맥류 같은 심한 이제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제 뇌졸중이 있거나 그다음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 수치를 70, 아주 심하게는 55 이하로 아주 낮게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지혈증은 약을 얼마나 복용해야 할까요? 표를 보시면 고지혈증 치료 목표 수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이제 LDL 콜레스테롤 기준 160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요 심장 질환이나 특정 질환에 있어서 이제 목표로 이제 우리가 잡는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160이나 LDL 콜레스테롤 130 이하를 목표로 잡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0 이하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이 있거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70 이하나 55 이하를 목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고지혈증 약은 얼마나 복용해야 할까요? 아, 네.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혈압이나 당뇨 약처럼 가급적 평생 복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고지혈증 치료약은 이제 동맥경화 주범인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현재는 이제 과거와 달리 고령에 따른 이제 동맥경화의 위험성과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로 고지혈증이 한 번 진단되면 가능한 한 평생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근육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정기적인 병원 진료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작용은 복용 초기에 주로 나타나고 되게 경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생활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의 변화와 이제 운동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데요. 식이요법으로는 이제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섬유소 섭취는 늘리고요. 사탕이나 꿀,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밀가루 등의 간식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가 너무 맛있는데 그걸 못 먹죠. 네. 그다음에 운동은 이제 매일 30분에서 60분 정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금연을 하고 절주나 금주도 꼭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 고지혈증.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의 필요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더 큰 병을 키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V홈닥터 더나은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없애기 위해서. 섬유소. 섬유소. 야채요? 야채 맞습니다.